일단은 제가 종합란 쓰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교과,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한 활동이 있고 그 활동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되는 건데, 종합란의 경우에는 소재조차 무엇을 써야 될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써야 되니까 다른 이제 교과, 비교과 쓰기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잘 쓰게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학생에 대해서 저도 잘 알아야 되고, 학생이 어떤 특성과 어떤 재능, 어떤 흥미, 어떤 강점, 어떤 전공적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잘 쓴 서류, 그러니까 잘 쓴 종합란, 그리고 잘 쓰지 못한 종합란을 비교해 드리면서 왜 이게 좀 잘 못 쓴 거고 왜 이게 잘 쓴 건지를 한번 제가 이해를 시켜봐 드릴게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었고, 지금도 아버지는 관광버스를 마련하셔서 한 달에 2번 정도 혼자서는 여행을 가기가 힘들고 외로운 노인분들과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오시는 봉사활동을 하신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부모님 아래 성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미래 계획의 끝에는 항상 남을 도우며 풍족한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을 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에코 디자인을 알게 되었다. 디자이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일을 한다.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팔고 그 물건이 버려지면 지구가 병드는 주 원인이 돼버린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는 인간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한 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생산과 소비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도움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은 아니지만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주는 업사이클링 디자인이라던가 1, 2년 후에 버려질 쓰레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디자인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환경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코 디자인을 통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그 맥락 안에서 이 글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글은 너무 흔하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진정성 있는 자신의 생각이라 한다 하더라도 평가자가 보기에는 유사도가 매우 높은 서류이고 또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 학생이 글을 쓰게 된 하나의 사건, 사실, 이제 아버지가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아버지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어쨌든 본인의 해석, 그리고 그거를 디자인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이거는 아빠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서 나는 도움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주제로 점프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아빠 봉사, 도움 이렇게 간 거예요.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갖고 어떻게 도와주지? 디자인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에코 디자인이 있네 라는 이 도움이라는 너무 포괄적인 이 단어를 느슨하게 써서 디자인으로 도움을 주겠다, 아빠는 봉사로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전혀 다른 도움이잖아요, 그죠? 근데 디자인으로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나는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지에 대한 이 도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칭의해서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빠의 봉사에서 이 도움을 끌어들여서 막연하게 이제 도움이라고 좀 뭉개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글을 통해서 이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특정한 사실에 대한 이 학생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는 이제 좋은 서류로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좋은 서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평소 물건들을 관찰해서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개선한 디자인을 그려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좋은 디자인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나는 커터칼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칼심의 날렵한 평행사변형의 반복은 규칙적인 리듬감을,
날의 빗금들은 빛이 반사되어 마치 커튼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 같기도 하다. 그리고 칼날은 60도, 45도, 30도로 디자인되어 사용의 목적에 따라 편리함을 제공한다. 내가 커터칼을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외관과 기능 때문만은 아니다. 칼은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의 틀을 깨고 부러지는 칼을 생각한 것이 나는 이 칼이 좋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더 잘 자르기 위해 부러지는 모순을 지닌 칼날. 좋은 디자인은 이처럼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틀을 깨는 디자인이 모두 좋은 디자인은 아니다. 그 전에 사람의 욕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스탠드에 받침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받침이 없는 스탠드를 디자인해 본 적이 있다. 휴대성을 강조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스탠드를 사용할 때 휴대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었다. 지금 내가 흥미로워하는 디자인은 형태 혹은 기능만을 고려한다는 한계를 느꼈다. 혁신적이고 사람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 홍익대 디자인학부에서 사람과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 지금 이것은 같은 글이지만 전혀 다르죠. 두 번째 지금 읽은 이 글은 어떤 사실에 대한 본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고 또는 디자인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혹은 통상 많이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런 서류가 누가 보아도 아 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 얘는 진짜로 자신의 생각이 있구나 정도를 충분히 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읽어드린 글이 훨씬 구체적이고 좋은 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위에 글은 무조건 불합격하고 아래 글은 무조건 합격하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무조건은 없고 일단은 우리는 이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아래 학생이 이 종합란 하나만으로는 당연히 잘 쓴 학생이고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래 글이라고 무조건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의 학생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뭐 다양한 선생님들의 평가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판단되어서 합격, 불합격으로 이제 가는 것이지 이것만 놓고 합격, 불합격을 논하기는 좀 어려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위에 학생은 통과하고 아래 학생이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래 학생과 같은 방향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위에 학생은 면접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면접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가 그냥 어려울 거예요. 그냥 에코 디자인에 대해서 그냥 통념적인 설명들을 그냥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아래 글을 쓴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이 있는 학생이잖아요. 구체적인 예시까지 있는 학생이잖아요. 이런 학생은 면접을 볼 수 있는 학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서류가 급하게 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면접에서 자기 생각을 보여줘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면접까지 가야 합격이잖아요. 이제 아래에 쓴 학생처럼 자신의 생각을 더 확고하게 구축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맞다. 여러분들이 이 종합란을 쓰시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신다면 보다 더 합격에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